안녕하세요. 가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오늘 저는요, 서울 강남에 있는 캐딜락 하우스 서울에 와 있습니다. 캐딜락의 엔트리급 컴팩트 SUV인 XT4가 나왔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럼 제 옆에 서 있는 이 어텀 메탈릭 컬러, 밝은 그 낙엽색 컬러의 캐딜락 XT4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차 저와 함께 구경해 보시죠. 일단 이 차를 옆에서 먼저 보고 계십니다. 지금 살짝 카메라를 돌리고 있는데요. 이 차의 특징은요, 짧습니다. 전장이 4,595mm, 그러니까 4.6m도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로 따지자면은 뭐 투싼보다도 짧은 거죠, 사실 사이즈는요. 그런데 폭이 넓습니다. 네, 뒷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SUV니까 당연히 키가 높고 껑충하지만은 다부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많이 이게 퍼져 있고요. 그리고 폭이 이제 1880mm나 되니까요. 폭으로 따지면 전혀 이제 컴팩트한 사이즈가 아니죠, 사실. 그래서 굉장히 넓고 다부진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딜락의 이제 특징이 이렇게 세로로 길게 찢어진 이제 테일램프가 특징이 되겠는데요. 이 테일램프가 이제 세단의 경우는 위에 이렇게 찍고 아래로 내리는 이제 기역자 스타일이었는데, XT4는 이렇게 L자로 반대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하고 넓으면서 다부지면서도 이렇게 위로 치켜 올라가면서 또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그런 묘한 대비를 준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앞모습입니다. 앞모습은 이제 캐딜락 그 에스칼라 컨셉트라는 그 아주 훌륭한 그 컨셉트카 세단에서 나왔던 그 디자인 큐가요. 이제 전 모델에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형 그릴, 캐딜락 특유의 그 방패형 그릴, 제네시스랑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L자로 찢어진 헤드램프, 그리고 헤드램프도 주간주행 등이 이렇게 가로를 높게 솟아있는 그 캐딜락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고요. 이게 앞모습만 보면은 이게 이제 XT5인지 XT6인지 XT4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 철저하게 그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와이드 앤 로우죠.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차가 컴팩트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커 보입니다. 크고 웅장해 보이는 게 특징이죠. 네, 이 차는 위에 캐리어를 실은 차입니다. 캐리어 하나만 실어도 벌써 차가 크기가 달라 보이죠. 이렇게 보면 절대 컴팩트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앞자리에 앉아 보았습니다. 제 포지션에 한번 맞춰 봤고요. 시팅 포지션은 SUV다 보니까 좀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봤던 비슷한 동급의 SUV보다도 살짝 좀 높게 앉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이 시팅 포지션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 대시보드라든지 이 컨트롤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저보다 좀 낮은 느낌인데 내려다보는 느낌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내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폭이 1880mm나 되는데 실제 이 안에 실내 폭은 그다지 넓다고는 안 느껴집니다. 컴팩트 세그먼트라 그렇겠죠. 그리고 헤드룸은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왜 안 넓은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도어 두께가 좀 나오네요. 예. 도어가 이제 밖에 그 외 판넬하고 안에 그
팔걸이 하고가 꽤 그 두께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안에가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뒷자리는 헤드룸이 조금 더 타이트하고요. 그 이유인 즉슨 뒷자리는 시팅 포지션이 더 높습니다. 앞자리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앉았던 앞 의자가 저보다 좀 낮게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껑충하게 위로 좀 올라가 있는 느낌이고요. 문을 닫으면은, 근데 또 벨트 라인이 또 낮지가 않아요. 높네요. 벨트 라인도 높고 시팅 포지션도 높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감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 시트 자체도 좁습니다, 좀. 그래서 뒷공간은 레그룸은 충분한데 이 좌우 공간은 어른 3명 타기는 좀 힘들고요. 2명도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등받이 각도가 조금 너무 좀 고추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팅 포지션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테리어를 보고 계십니다. 고급차니까 고급스러워야겠죠. 캐딜락의 인테리어가 최근 한 4,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옛날에는 좀 조립 품질이 좀 조악하다 뭐 그런 이제 비판도 좀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캐딜락 차량들은 이제 경쟁에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친밀하고 깔끔한 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고급 재질을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지금 인조 가죽도 윗급에 비하면은 약간 좀 진짜 레자 같아요. 인조 가죽 같은 느낌을 주고요. 그래도 이 인서트로 들어간 이 카본 파이버 장식, 이건 참 고급스럽습니다. 이건 캐딜락 라인 전체에 좀 다 쓰이고 있고요. 이런 스위치 작동감 누르는 거 이런 것도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오 볼륨, 오디오가 AVN 스크린이 이렇게 딱 가운데 박히는 스타일로 크지는 않습니다만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캐딜락도 이 스위치 컨트롤 자체가 아주 상당히 인투이티브 해줬다 그러죠. 네, 쓰기가 편해져서 이질감이 없고 괜찮습니다. 네, 전자식 시프트 레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볼륨 컨트롤하고 오디오 컨트롤을 이렇게 바닥에 콘솔에다 놓는 게 또 좀 특이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위치 개수가 많지도 않으면서 버튼 개수가 적고 잘 정리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감 재질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제 윗부분에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리고 실밥이 들어간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고, 이게 팔걸이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도어 패널 하단부로 내려오면은 여기는 플라스틱입니다. 소리가 이렇게 제가 손톱에 긁히는 소리가 나죠. 이런 부분이 이제 컴팩트 세그먼트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뒷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손이 닿는 부분, 팔이 닿는 부분, 윗부분은 인조 가죽 마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인서트, 고급스러운 카본 파이버 인서트가 들어가 있고, 이제 아랫부분은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감 자체는 깔끔하네요. 그리고 마감도 마감이지만은 이 조립 품질, 핏 앤 피니시 자체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독일차, 일본차, 한국차 못지않게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 가죽 재질을 좀 보면요, 네, 가죽도 이게 아이보리색 가죽인데요. 보면은 이거는 이제 무늬가 있는 가죽입니다. 흔히들 이제 독고 가죽이라고 하는데, 가죽이 이렇게 아주 뻑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퀄리티를 따지자면 그 정도 돼 보이고요. 그래도 가죽이 울지 않도록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깔끔해 보이는 그런 피니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딜락에서는 어텀 메탈리라 그래가지고 그 낙엽색, 황금색, 낙엽색 그 컬러를 이제 메인 컬러로 내세웠는데요. 제 눈에 가장 마음에 드는 색상은 사실 이 블랙 색상입니다. 이 블랙에 엄청나게 많은 펄이 들어가가지고요,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 효과를 주는데, 이게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고 저한테 마음에 드네요. 이게 이제 멀리서 보면 완전 어프 새까만 블랙인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그 메탈릭 그 펄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영롱한 그 불빛을 냅니다. 엔진룸 리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이 엔진은 뭐 GM 계열사에서 아주 흔히 쓰이고 있는 2.0 터보 4기통 터보 엔진이다. 국내에도 또 말리부 2.0 터보도 이게 이 엔진 같은 엔진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윗급인 XT, 그러니까 전 차종에 지금 이 엔진이 지금 다 쓰이고 있을 정도로 아주 검증된
스무스하고 파워풀한 엔진입니다. 출력은 여기서는 238마력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그 CT4를 시승해 봤을 때 240마력이라 그랬는데 235마력?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지치지도 않고요. 엔진도 스무스하고 참 좋은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한 그 터보 인터쿨러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커다란 에어 클리너가 있고요. 여기서 공기가 빨아들여져서 이쪽 뒤에 있는 터보 차저를 통해서 압축이 돼가지고 앞으로 보내져서 그 범퍼 밑에 있는 라디에이터가 이제 인터쿨러거든요. 거기서 식혀져가지고 다시 빨려 올라가서 요 밑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 에어 흡기 다기관 글로 들어가서 엔진이 이제 태우는 엔진을 이제 가동시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흔한 4기통 직분사 인터쿨러 터보 엔진입니다. 참 차를 한번 운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엔진이 좋고 이게 또 다부지게 잘 달리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서스펜션 보고 계십니다. 흔한 맥퍼슨 스트럿입니다. 저 스프링 덩어리가 이제 조향을 하면 같이 돌아가는 조향축 역할을 하는 스트럿이죠. 타이어는 컨티넨탈이고요. 프로 콘택트 TX 런플랫 타이어가 장착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이즈가 어디 있나요? 네, 245에 45에 R20 컴팩트급인데 20인치 휠 타이어가 이제 기본으로 장착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빨간색으로 칠해진 캘리퍼는 원 피스톤 플로팅 캘리퍼이고요. 브레이크 디스크 직경은 약 330mm 그 정도로 보입니다. 작지 않은 사이즈죠. 네, 후륜입니다. 후륜은 똑같은 사이즈고요. 예,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륜으로도 동력이 전달되는 4륜구동 방식이 되겠고요.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입니다. 아까 그 엔진이 이제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었죠. 9단 변속기와 같이 조합이 되겠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를 열고 제가 트렁크에 올라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트렁크 테일게이트라 그러죠. 이걸 열고 위에 올라타가지고 피크닉을 즐기는 그 테일게이트 파티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죠.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 기분을 좀 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이렇게 트렁크를 열고 앞 2열 의자를 좀 눕힌 다음에 누워서 자는 차박이 좀 또 유행이 되고 있죠. 이 차도 뭐 차박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로 좀 보입니다. 충분한 트렁크 공간이 있어요. 실용성도 괜찮아 보이고 다부진 차체에 아주 검증된 파워트레인 그리고 그 가변식 서스펜션 XT6에 달렸던 가변식 서스펜션 참 좋았거든요. 그것까지 그대로 장착됐다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컴팩트 사이즈의 SUV입니다. 운전 한번 진짜 해보고 싶네요. 이 차가 정말 얼마나 더 좋은지 진짜 실력은 제가 시승을 하면서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구경만 해봤습니다.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